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어제 리플사의 1분기 2021년도 1분기 보고서가 나왔죠.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닥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문구가 보이고 있죠. 리플사가 1분기 XRP 판매를 했는데 판매량이 저번 분기 대비해가지고 97%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은 저번 연도 4분기에 7,627만 달러치를 팔았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달러가량을 팔았다라는 것인데요. 아니, 그럼 이 XRP를 어디다 다 갖다 판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업체에서 얼마만큼 사갔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았고요. 다만 그들의 ODL 협력 업체에서 ODL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XRP를 사갔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ODL을 활용하려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물량들이 결국 거래소로 나오게 될 것인가,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ODL 파트너들이 XRP를 필요로 할 때 그냥 거래소에서 사다 썼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설명하기를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XRP를 대량으로 리플사로부터 사갈 때는 시장가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XRP에 부정적이라고 이를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알게 되는 것들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0년도 4분기뿐만 아니라 그 전분기에서도 리플사는 XRP를 바이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서는 전혀 바이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XRP 분기 보고서에 XRP 고래 지갑 숫자 통계도 첨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 고래 지갑 숫자가 308개에서 319개로 3.5% 급증을 했다. 고래는 XRP 1000만 개 이상을 들고 있는 그런 지갑들을 고래로 여겼는데, 고래보다 조금 더 낮은 돌고래 정도 되는 그런 지갑 숫자들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의 XRP 지갑도 1125개에서 1196개까지 소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었고요. 결국은 이제 XRP 몇 개 팔았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살펴봤었고, 그 외 리플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분기에 아시아 지역의 국제 지불에 특화된 회사인 트랭글로의 지분 40%를 사들였습니다. 그 외에 법정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업데이트 등등도 첨부를 했는데요. 그 외에 제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나온 정보가 있다라면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소송 관련 업데이트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리플사가 SEC 소속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라네번 판사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 이메일 같은 경우 이러한 개인 이메일 계정이나 기타 통신을 사용해가지고 직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등등에 대한 기관 차원의 해석이나 견해를 시장에 표현했다라고 믿을 근거는 없기 때문에 불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이 클레이튼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뭔가 구린 짓을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사라네번 판사는 거기까지는 좀이라고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찌 보면은 SEC 같은 경우 빵양이나 크리스 랄슨의 개인 재무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라네번 판사가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평한 처사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제이 클레이튼은 개인적인 이메일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을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엔 SEC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과거 2012년도에 XRP 판매에 대해서 연방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법적으로 조언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리플사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 SEC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증권법 소송을 걸었다라는 리플사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C 선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있었던 그 법률 자문과 관련된 서류를 제작하고 증언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신청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SEC가 주장하는 것은, 야, 니네는 2012년도부터
XRP가 증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양쪽의 난타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SEC 의장, 새로운 의장인 게리 겐슬러의 새로운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의 발언이 이번에 또 공개가 됐는데요. 그는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수의 토큰은 사실상 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증권 여부 판단 관련 SEC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암호화폐들을 나는 암호화폐라고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상 증권이기 때문이다라고 폭탄 발언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투기적이지만은 가치 저장소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발언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공포에 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는 전부 다 소송을 걸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엄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압박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혁신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염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공화당의 워렌 데이비스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게 된 이 영상에서는 워렌 데이비스는 하원 의원과 게리 겐슬러의 짧은 대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워렌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권력 행사가 암호화폐 업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이 바로 리플사에 관련된 케이스다. 부디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들이 법 집행기관의 움직임이나 노 액션 레터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SEC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많은 암호화폐들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게리 겐슬러. 과연 앞으로 SEC가 리플사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들고 나오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리플사와 관련된 소송건에 대해서 많은 업데이트들을 해주고 있었던 제리 호건 변호사의 트위터 계정이 어제 해킹을 당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해킹을 한번 당했었는데 지금은 복구가 된 상태이네요. 아닌가? 완전하게 복구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의 최근 게시물도 삭제가 됐습니다. 5월달에 그가 올렸었던 트윗이라든지 링크가 전부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과연 누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트위터를 해킹했는가? 하루 만에 정말 여러가지 소식이 나왔었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신없이 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부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햇빛 뿌리기 광고 영상 시청 재생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